같은 허지연입니다. 작품 개요, 주제 선정 동기, 동작 영상, 그리고 구현 방법, 한계 및 해결 방안, 향후 발전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쓰레기에 사진을 찍으면 이 쓰레기가 플라스틱인지 캔인지 등을 분류해 주어 어린 아이들이 분리수거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아버지께 이건 어디에 버려야 하냐며 여쭈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분리수거를 돕는 무언가를 만들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에너지 기후 변화 교육 학회에서 발행한 논문의 자료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고민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살펴보면 어떤 것이 플라스틱인지 비닐류인지 페트병을 캔류로 착각한 적이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스티로폼 같기도 해서 등등 초등학생이 분리수거를 할 때 큰 고민이 이 쓰레기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즉 이건 플라스틱인지 비닐인지 등을 구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분리수거하는 아저씨께 물어본다 등 스스로 분리수거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즈베리 파이와 딥러닝을 이용해서 쓰레기의 사진을 찍으면 이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인지를 분류해 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카메라 앞에 쓰레기를 들고 스위치를 누르면 부저가 삐 소리를 내면서 사진이 찍힙니다. 이후 플라스틱, 캔, 유리, 박스라고 쓰여있는 LED 중 하나가 불이 켜지면서 해당 쓰레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선 동작 영상을 보고 구현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볼 때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LED가 켜지는 위치에 주목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으면 부저 걸리면서 사진이 찍힙니다. 잠시 대기 후 LED 불이 켜지면서 알려줍니다. 다음으로는 구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 케글 사이트에서 2467장의 이미지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레슨의 도시 딥러닝 모델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라즈베리 파이 모델에서 학습을 시키기에는 성능이 좋지 못해서 무리일 것으로 판단이 되어 서버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고 라즈베리 파이와 서버가 통신을 하도록 하여 구현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카메라로 캔의 사진을 찍어 이미지를 서버로 보내면 서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분석해서 해당 쓰레기가 캔이라는 정보를 라즈베리 파이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캔 위치에 LED가 켜지게 되어 사용자에게 이 쓰레기가 캔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는 한계와 해결 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쓰레기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의 성능을 테스트 데이터로 측정했을 때의 성능은 약 93%로 좋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로 찍은 이미지로 분류를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와 플라스틱의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의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선 처음부터 학습을 시킬 때
학습 데이터의 해상도를 낮추고 학습을 시키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는 처음부터 아예 좋은 카메라를 쓰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학습 데이터는 쓰레기의 뒷배경에 흰 종이가 나 있어서 배경이 하얀색으로 다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실제 상황에서는 주변 배경이 다양한 물체가 있는 등 학습 데이터와는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분리수거 환경과 유사한 환경의 이미지로 데이터셋을 보강하여 다시 학습시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분리수거를 돕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들을 쌓아두고 사람들이 다시 직접 분류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실제로 전북대학교 기숙사에서도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할 수 있도록 로봇이 분류 현장의 영상을 찍으면 실시간으로 해당 영상의 쓰레기들을 바운딩 박스로 분류를 해주어 로봇이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지에 여러 쓰레기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분류하는 것과 그 쓰레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욜로와 같은 모델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이미지가 욜로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진행한 결과를 바운딩 박스로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클래스가 버스나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 분류 클래스를 플라스틱 캔, 종이 등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 욜로로 쓰레기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를 어디에 올리면 알아서 분류를 해주는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의 사진이 서브모터라는 라즈베리 파이의 부품입니다. 여기 하얀 색깔 날개 같은 부분이 360도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회전각을 프로그래밍으로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모터를 통해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기능을 구현하여 쓰레기를 분류 후 알맞은 쓰레기통의 문이 열려 그곳으로 쓰레기가 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계획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슬라이드에서 앞에 슬라이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실제 좋아요? 환경에서, 네네. 네네. 결국은 이제 실제 환경에서 적용하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실제 환경이라는 것도 이게 아파트마다 뭐 혹은 또 주택마다 또 굉장히 다를 수가 있고, 이게 뭐 네. 밤일 수도 있고 낮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게 과연 실제 상황에서 잘 구분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는 저게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이제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거기서 이제 이게 쓰레기인지 아닌지 혹은 종류가 무엇인지 구분을 해주고 로봇이 그것을 분류를 하고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일정한 환경에서 높은 성공률로 만약에 그런 걸 이제 작업이 가능하다고 치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은 이건데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일반 사용자가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가 되겠네요. 네. 뭐 혹시 뭐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발표자분 코멘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하면 될까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거를 이제 뭐 사용 이제 목적이 어디냐. 그래서 그냥 아파트 뭐 분리수거장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그냥 이걸 어디다 버려야지 헷갈릴 때 도움을 주는 걸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쓰신 것처럼 이게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은 조금 고려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 분리수거하는 뭐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좀 더 구성을 해보시려면은 그쪽에 필요한 기술이 있고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그냥 도움을 주는 용도면, 그러니까 분리수거 쓰레기 버리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용도면 또 거기에 맞는 어떤 필요한 스펙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뭔가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이제 좀 특화시켜서 가는 방향으로 하면은 더 좋은 어떤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코멘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잘 들었고요. 발표 전반적으로 구성도 잘 하셨고,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잠깐 드리자면, 이제 시연 영상을 봤을 때 인식 속도가 조금 느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서버로 데이터 전송하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머신러닝을 쓰다 보니까 이제 정확도에 대한 그 질문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도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도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드리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실제 사용자가 이제 실제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둔다라고 가정하고 사용자는 그냥 쓰레기를 알아서 던지면은 그걸 알아서 분류해서 이렇게 배치시켜주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찬호 학생이 손을 드셨던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건가요? 질문은 아니고 약간의 코멘트인데 계속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전을 해 나가신다고 하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굳이 사진으로만 판단을 꼭 하셔야 되나요? 아니, 발전시키면 영상으로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좋지만 네. NIR 센서 같은 걸로 적외선을 투사한 후에 거기에 반사율을 측정을 해서 물질을 판별하는 기술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발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컴퓨터는 어려워요 팀 Recording stopped. 최인혁 학생